내가 사는 세상 PD를 맡은 권현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내가 사는 세상 용산 역을 맡은 김용삼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은 역할 맡은 김시은이라고 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구스 역할을 맡은 곽민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독 역할 맡은 최창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이 있으신 분들 언제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고요. 먼저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객석으로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관객과의 대화를 맡은 저는 서울국제영화제 프로그래머 배주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이 작품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좀 궁금해서요. 뭐 PD님도 나와 계시고 감독님도 나와 계시는데 처음에 이제 이 작품을 어떻게 구상을 하게 됐고 그리고 그 진행 과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영화의 앞 장면하고 크레딧, 엔딩 크레딧 보셔서 아실 것 같기는 한데요. 이 영화는 그 대구 지역 사회에서 이렇게 여러 관련한 단체들이 같이 이제 만든 영화예요. 근데 대구가 그 전태일 열사의 고향이 대구거든요. 이렇게 유명기까지 대구에서 이렇게 지내다가 이제 서울로 왔는데 몇 년 전부터 이제 대구에서 전태일 열사를 좀 기념하고자 하는 문화제가 좀 열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저희 이제 5호 극장에서는 노동 관련한 영화를 계속 상영을 했었는데 한 2년 동안 하다가 그 3년째 되는 작년에 영화를 직접 한번 제작을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그 노동 관련한 영화를 제작하는데 어떤 게 좋을까, 누구 감독님하고 하면 좋을까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 최찬원 감독님이 계속 제 노동 관련한 이렇게 단편 영화들 꾸준하게 작업을 해오셨어요. 대구에서 활동하시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급하게 이제 제안을 드렸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영화를 찍게 되었는데 원래는 이제 단편으로 저희가 이제 기획을 했다가 찍다 보니까 이제 장편이 되어서 이렇게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감독님 덧붙이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처음에 권준 PD한테 제안을 받았을 때는 그런 단편 영화라고 생각하고 이제 트레일러 정도 작업한다고 박민규 배우한테 전화해서 야 시나리오도 없고 시놉시스도 없는데 10월 달 촬영 나갈 것 같다. 3일 정도만 비워줘. 이렇게 해서 시작했습니다. 그럼 실제 촬영이 3일 안에 끝나진 않으신 거죠? 실제 촬영은 4일 안에 끝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영화가 이제 보신 분들도 흑백 필름이 이제 좀 흑백 화면이 저희가 요즘에는 좀 많이 볼 수 있는 화면은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흑백 화면으로 찍었을 때 분명히 이제 그러니까 장점이랑 단점이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또 어떤 면에서는 이제 이 주인공들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잘 또 맞아 들어가는 선택이기도 했던 것 같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영화의 톤 자체가 좀 어떻게 보면은 규정될 수 있는 어떤 선택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흑백으로 이제 선택을 하셨던 이유와 그리고 이제 결과물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흑백은 제 예전 단편들도 다 거의 흑백이었어요. 한 편만 빼고는 다 흑백이었고요. 흑백이 이런 영화 제가 생각할 때 제가 표현할 때 제가 제일 편한 것 같았어요. 그 다큐멘터리 사진들 보면 다 흑백이고 흑백으로 보였을 때 사람들이 더 실제처럼 느낀다고 해야 될까? 그래서 흑백을 했고요. 가장 큰 문제는 돈이 문제였던 것 같아요. 돈이 좀 더 많고 기간이 더 있었으면 컬러를 쓰고 싶었는데 뭐 그렇다고 흑백이 쉽다는 건 아니고요. 좀 쉬웠다, 나한테는 쉬웠다 계속 해왔기 때문에 예.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또 질문을 더 드릴게요. 이제 여기 보면 아까 이제 그 인사할 때도 감독님은 저는 감독 역을 맡으니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주인공들도 실제 이름들을 다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이 영화 같은 경우 보통 이제 주인공의 실제 이름을 부여할 때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이름을 고민하기 싫었다라던가 아니면 뭐 이제 좀 더 이 배역에 몰입할 수 있게 한다라던가 이런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사실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배우들의 실제 이름을 사용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연기자이면서도 이 노동을 하는 어떤 인물들이라는 좀 생각을 들게끔 하는 좀 선택이 아니었나라는 저는 좀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게 이제 실제 이름을 좀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감독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고 배우분들도 사실은 이제 거기에 좀 더해가지고 직업으로서 어쨌거나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직업으로서 연기를 선택을 하신 분들이시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런 얘기도 잠깐 나오긴 하는데 뭐 예술이든 뭐 예술을 하든 노동을 하든 이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조금 나오기도 하는데 그리고 아마 이제 주변에서 그런 얘기들을 들었던 게 들었거나 혹은 직접 경험했던 것들이 본인의 이제 캐릭터를 만드는 데에도 어떤 식으로도 좀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기자로서 직업으로서 연기를 한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이 자이면서 연기자인 것, 뭐 이런 것들이 이 영화를 하면서 조금 더 좀 많이 연상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영화를 촬영하시면서 좀 어떤 생각들을 하셨는지 그 부분에서 좀 궁금합니다. 감독님께서 먼저 답을 해주셔도. 네, 제가 실제 이름을 다 썼던 건요. 이게 부산 영화제 숙소에서 이 시나리오가 완성이 됐었어요. 그래서 배우들을 따로 광민규와 광민 배우와 김시은 배우 따로 만나기 전에 다른 배우들이 한 번도 캐스팅에 대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부터 지내고 있던 대구의 감독님들을 전화 한 통만 돌리고 이번에 출연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다른 이름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원래 출연하는 그 배우 이름들을 그대로 다 쓴 것 같아요. 네. 배우님들. 네, 저는 지금 연기를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인데 이제 내가 사는 세상의 시나리오를 받아봤을 때 저는 음악을 하는 사람이었고 근데 그게 정말 원호님 말대로 정말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분야만 다를 뿐이지 내가 하고 싶은 일 그리고 이 일에 대한 나만의 뭔가 약간 확신, 소신 같은 것들을 담아서 하는데 이제 분야만 다르게 이렇게 바꿔서 할 수 있었던 게 좀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좀 시나리오 내용상에서도 영화 내용상에서도 겪었던 일들, 겪는 일들이 뭐 일상에서도 다분히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경험에서도 느꼈었고 네, 주위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꼈어서 네,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연기가 저의 직업인데 이걸로 제가 뭐 다른 연기 아닌 다른 좀 예전에는 알바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지금 한 3, 4년 전부터는 연기만 하고 내가 돈이 이제 안 벌려서 힘들더라도 연기만 해보자 하고 이제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저라는 사람은 이 극 중에 민구스랑 되게 가까웠어요. 그냥 예술을 하는 데 있어서 뭐 돈을 이렇게 굳이 예민하게 생각을 하냐 그리고 뭐 사람이 좋고 내가 하는 일이 좋고 이러면서 좀 약간 뭔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해도 예술 안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작품을 만나고 감독님과 계속 얘기를 하면서 또 시은이라는 인물은 거기에 있어서 또 굉장히 예민하게 또 생각하는 친구고 남자친구도 좀 이거를 좀 정확하게 알고 했으면 좋겠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인물을 이제 연기를 하려고 했을 때 감독님과 대화를 하면서 저의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던 계기도 있었고 영화를 찍으면서 영화를 준비하면서 제가 영향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게 예술이든 뭐든 어쨌든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이제 고용이 돼서 일을 하는 거고 그러면 시스템 자체가 이제 잘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구나. 이거를 당연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잘못됐고 그리고 저 또한 그게
좀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었을 때에는 말을 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네, 그래서 되게 너무 감사한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김문성 배우님은 사실은 제가 처음 스크린에서 처음으로 얼굴을 뵌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조금 말씀을 사실 배우를 업으로 하시는지 아닌지도 사실 저는 얘기를 따로 듣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조금 그 말씀까지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저는 뭐 그 연기를 업으로 하는 사람은 아니고 저도 이제 영화를 만들고 하는데 이번에 그 감독님이 연락이 오셔가지고 예, 아마도 좀 급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예, 손쉽게 이제 예, 그래서 뭐 저는 뭐 같이 작품하면은 좋으니까 그래서 뭐 시나리오도 안 보고 한다고 그랬나? 예, 예, 그래서 했는데 예, 그냥 잘 된 것 같고 그리고 또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지금 실제 그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예, 일을 하면서 이제 뭐 평소에는 이제 돈을 벌고 그리고 이제 시간을 내서 영화도 만들고 가끔씩 또 최재한 감독님 같은 분 계시면 또 한 번씩 출연도 하고 예. 그래서 영화를 찍으면서 내용 같은 것도 그렇고 뭐 실제 제 삶이랑 많이 맞닿아 있으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영화도 되게 계몽적이기도 하지만은 사실 뭐 그렇게 뭐 굳이 계몽이란 표현도 할 필요 없고 그냥 당연히 그렇게 돼야 하는 부분인 거고 사실 저도 일을 하면서도 좀 많이 겪고 있는 거고 예. 그래서 저는 되게 일단 되게 좋았어요. 같이 작품을 하게 돼서. 네, 감사합니다. 그 근로계약서는 다 쓰셨던 건가요, 대표님? 네, 이 질문을 몇 번 받았는데요. 사실 저희가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 사전에 다 쓰지는 못하고 그냥 끝나고 나서 제 감독님하고 이제 통으로 이제 스태프들 이름 쭉 다 넣어가지고 계약을 했고요. 근데 뭐 미지급 때문에 이런 거는 전혀 없고 예. 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도 이제 어쨌든 영화 주제가 주제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확실히 하려고 노력은 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객석에서 좀 질문을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네, 저쪽에 손 들어주시면 조금 더 높이 들어주시겠어요? 네, 영화 정말 잘 푹 빠져서 본 것 같습니다. 정말 연기자분들 너무 실제처럼 잘 해주시고 그래서 되게 감동 깊었고 일단 저는 사실 40대 초반이 됐는데 젊은이들이 이제 20대 혹은 3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 참 힘든 상황인 건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 정도로 참 갑갑한 느낌이 좀 들었었어요. 네, 그리고 그러면서 생긴 질문은 사실 보통의 영화라면 어떻게 보면 끝부분이나 아니면 어떤 포인트에서 우리가 어떤 이런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 아니면 어떤 메시지 같은 게 있는데 이 영화에서는 마치 하나의 그 일상의 조각들을 바로 그 부분만을 보여주면서 그거를 어떤 한편으로는 좀 더 과장을 한 건가 사실 요즘에도 정말 이렇게 근로계약서 이런 문제가 정말 심각한 건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더 극단적으로 해서 얼마만큼 이 젊은이들이 한국에서 힘든지를 보여주고자 하신 건지 아니면은 그 안에서 다른 어떤 의미가 있으신 건지 일단 그게 처음으로 궁금을 했어요. 끝부분까지 어떻게 보면 그냥 일상의 한 부분을 찍은 것처럼 그렇게 일상적으로 나와서 과연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좀 질문이 들었었고 두 번째는 이제 시은이와 민규를 보면은 사실 본인들이 직접 그 일하는 곳에서 자기 상사들한테 사실 말을 잘 못해요. 사실 시은이도 그 본인의 얘기를 해줄 때 그 선배한테 민규가 얘기를 했을 때 민규가 뺨을 때리고 너 그러지 말라고 하고 그리고 또 민규 역시도 어떻게 보면 시은이의 얘기를 듣고선 계약서를 써야겠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시은이를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결국에는 상대방을 위해서 말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들 왜 어떻게 보면
내가 내 삶의 주체자로서 그냥 당당하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해줘야 되는 그런 현실들, 그런 거에 어떤 메타포가 있는 것일까라는 의미도 들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네. 이 영화 보고 이제 실제로 청년들의 삶이 저런 걸까라고 느끼셨다면 네. 이 영화가 지향하는 목표인 것 같아요. 보시고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실제로 이렇게 바쁜 사람들 다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예, 시은이하고 그 광민교의 관계에 대해서는 민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말을 잘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말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버티는 사람들도 있고 시은이는 그런 친구인 반면에 광민규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뭔가가 불합리한 게 있었을 때 못하는 것 같고 이제 자기한테 영향을 가장 크게 주는 사람이 또 시은인 것 같고 이거는 뭐 캐릭터 안에서 녹았던 것 같아요. 네, 답변이 되셨나요? 네.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겠어요? 네, 가운데. 영화 진짜 재밌게 잘 봤습니다. 제가 영화 보면서 되게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배우들 분들의 연기였던 것 같아요. 되게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진짜 생활 연기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 진짜 제가 이때까지 본 영화 중에 손에 꼽을 정도로 되게 욕을 찰지게 잘 해주시고 진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약간 쇼크였어요 저한테. 그래서 이런 그 연기에 대한 부분들이 감독님께서 약간 그 디렉팅 하셨던 특별한 방향이 있으셨던 건지 아니면 좀 배우분들한테 맡겨서 이런 결과물들이 탄생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혹시 배우님들이 답변을 해주시면 될까요? 네, 그렇게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선 그 이제 질문을 들으니까 근데 두 가지를 얘기하셨나요? 첫 번째는 이제 어떻게 이 뭔가 생활 연기처럼 자연스럽게 나왔냐고 하셨고 뒤에 뭐라고 하셨죠? 디렉팅이 있으셨던 건지. 예. 그래서 아까 얘기 들으면서 막 이렇게 기억들이 막 이렇게 스쳐 지나가서 즐거운데 감독님이 그 리딩을 안 하세요. 그래서 저는 늘 이제 하던 영화 촬영 들어가기 전에 하던 이제 작업 방식에 있어서 당연히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할 줄 알았는데 그리고 사실 또 시간이 또 촉박하니까 제가 되게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촉박하지만 그만큼 이제 빡빡하게 좀 이렇게 정해진 만남 안에서 최대한 이제 서로 의견을 많이 얘기 나누고 좀 정해야겠다 했는데 이제 부산영화제에서 이제 셋이 처음으로 이제 만난 거예요. 부산영화제 끝나고 한 몇 주 뒤에 이제 저희 촬영인데 감독님은 또 대구랑 제주도에 계시고 저희는 서울에 있으니까 만나기가 힘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부산에서 만났는데 감독님 저희 리딩 이제 하시죠 했는데 감독님이 리딩은 됐고 우리 얘기나 하자. 너 어떻게 살았니 그동안? 뭐 저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저라는 사람을. 그리고 민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계속 사는 얘기 하자 사는 얘기 계속 이러시고 맥주 이제 마시면서 되게 저는 그러면 그럴수록 너무 이제 마음이 초조해지는 거예요. 왜 이거 연기를 안 하시지? 이러면서 근데 감독님께서 최대한 그러니까 저희의 약간 삶에 이제 바라보는 시각이나 가치관 이런 거를 되게 궁금해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 얘기를 통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영화에서. 사실 연기가 이제 결과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생각이 중요한 거고 이 인물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거였구나라고 저도 이제 뒤늦게 깨달았었고 그리고 뭐 얘기하려는데 까먹었어.
이 얘기 하고 싶었습니다. 생각나면 또 비슷한 얘기 맥락인데 네 그랬어요. 네. 혹시 더 얘기 좀 뭐 해주실 분이 더 계시면 한 분 정도만 또 더 얘기를 듣고 그 사이에 생각나면 말씀해 주세요. 아, 네. 감독님 시나리오 읽고 저는 시나리오가 너무 잘 쓰여져 있어서 네. 그리고 그보다도 일단은 저하고 시은이는 좀 오래된 친구 관계고 전 작품에서도 호흡을 맞췄던 관계였었어서 뭐 그런 부분에서는 네, 너무 편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현장에서 시은이의 생각이나 뭐 저의 생각이나 감독님의 생각이나 뭐 다른 용삼이 형이나 뭐 지은 누나나 뭐 다른 분의 생각이 너무 자유롭게 오갈 수 있었던 그런 환경들 그런 것들이 연기자로서 약간 마음을 편하게 갖고 네, 작업을 할 수 있게 만들었지 않았나 네, 그게 그래서 관객분들이 예쁘게 봐주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정해져서 이렇게 해주길 바라는 게 아니라 최대한 열어놓고 우리의 생각을 굉장히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물어보시고 그건 아니야 이렇게 전혀 절대 얘기를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생각해 하면서 최대한 저희 생각을 이제 끌어내서 많이 저희의 것을 또 많이 투영시키는 걸 그래서 이름도 아마 저희로 하시고 그리고 민규랑 저희 사이 뭐 평소에 막 되게 약간 평소에 되게 툭탁툭탁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도 막 눈여겨보시면서 이렇게 좀 약간 쓰시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최대한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기에 자연스럽지 않았나. 네,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시나리오 수정하거나 이런 것들도 있긴 있었나요? 아니면 좀 얘기를 하고 난 뒤에 좀 즉석에서 고치게 되는? 상황들을 수정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삭제를 많이 하고요. 네, 삭제를 되게 많이 하고 씬을 진행할 때 거의 한 씬에 한 컷이잖아요. 많으면 세 컷인데 그 씬 안에서 나와 있는 것들은 신문들이 다 있으니까 항상 배우들한테 편한 대로 하라고 대사 다르게 해도 되니까 계속 그렇게 질문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노동에 대한 영화를 보니까 금액 부분에서 조금 생각이 들었는데 그 72,000원 광민규에서 이지급된 게 72,000원이었잖아요. 핸드폰에 제가 잘 맞게 봤다면 8만원 들어온 걸 봤는데 그 8,000원 80만 원. 80만원 넘고 다음을 넘어가면 20만원이라는 게 상징처럼 보여가지고 인부스 포스터 값도 20만 원인데 그 김영삼 배우님이 울산에서 아는 형님이 용접을 하면 하루 20만 원을 벌 수 있다더라는 20만 원이 아까 뭔가 노동자들에게 상당히 많은 돈 실제로 많기도 하지만 그거 많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한 뭔가가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해서 그걸 특별하게 이렇게 중요한 장치로서 넣은 건 아니고요. 보통 일용직이 이제 떼지 않고 가져갈 수 있는 돈이 15만 원에서 이제 25만 원 사이라서 하루 일당 정도 라고 생각해서 넣은 것 같아요. 질문 하나 캐릭터에서 광민규 배우님이랑 김희진 배우님이랑 유지영 배우님이랑 다 예술을 하고 있다는 꿈을 상징한다고 해서 꿈을 쫓으면서도 그래도 힘겹게 살아간다는 게 그래도 저는 좀 생각해보거든요. 그냥 아까 사람은 다 똑같으니까. 근데 저는 김영삼 배우가 좀 더 많이 공감을 가면 다시 다른 퀵 배달을 하는 씬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조명이 안 돼서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꿈을 찾지 못한 채 그냥 힘겹게 삶을 영위하고 있는
유일한 캐릭터처럼 보여가지고 그 친구한테 꿈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세상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들한테도 꿈이 뭐니? 라고 묻듯이 세상에 다양한 직업들이 있고 다양한 삶의 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그 용삼이가 퀵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이 뭐 민규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시원이도 계속 학원에 남아있고 민규는 아마 음악을 계속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용삼이가 나중에 축구 선수가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예, 그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마 세상 삶을 계속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정도의 의미였고요. 혼자 꿈을 이뤄가지고 뭐 나라고 빠진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질문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시간이 많진 않아서 한 질문 정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그러면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없으신가요? 그래서 준비를 지금 막 시작하고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말에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뭐 원래 연기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영화를 지금 하나 만들어서 지금 편집이 거의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이제 뭐 운이 좋으면 또 영화제에서 관객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상영 아주 몇 개 남았죠? 네. 그때도 좀 애차 관람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분들한테 좀 소문 좀 내주셔가지고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 영화 찍으면서 많이 영향을 받고 했지만 사실 진짜 일상생활에서 또 제가 막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인식이 없다가 굉장히 무시했다가 그런 인식이 생겼다는 게 또 너무 중요한 것 같고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이런 뭐 계약서나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상대방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런 시스템을 얘기를 했을 때 되게 자연스러운 대화가 오고 갔으면 좋겠어요. 저희 이제 나라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뭔가 이게 되게 막 서로 되게 막 힘들고 막 이렇게 너무 예민한 상황이 아니라 이런 거를 터놓고 이렇게 그래서 관계도 그렇고 이런 이 시스템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제 첫 상영이었는데요. 어제 제 고등학교 친구인데 용삼이 형이 지금 일하는 것처럼 공장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는데 얼마 전에 그 친한 형과 동업을 해서 그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의견이 안 맞아서 일을 그만두고 와서 저희 영화 첫 상영을 보고 나서 한국에서 못 살겠다, 이민 가야겠다 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려고 보여준 건 아닌데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기 위해서 정말 김신 배우 말처럼 정말 부당한 것에 있어서 책임감을 가지고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PD 말대로 개봉하니까 입소문을 좀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얘기를 앞에서 다 해가지고요. 상영이 한번 더 남았는데 친구들한테 선물해주시고 가족분들한테 선물하셔가지고 많이 보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개봉까지 하시려면 또 앞으로 많이 또 바빠지실 것 같은데요. 응원의 박수 드리면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